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대공원에 나왔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요. 이곳에 동물원 주변을 감싸는 관리도로가 있다 그래서 한번 달려보려고 합니다.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어서 햇빛도 잘 들지 않고 차량도 다니지 않아서 뛰기 좋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같이 달려보실까요? 오늘은 메이지 유신을 설계한 최후의 사무라이들이라는 책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서울대학교의 박훈 교수님이 쓰셨고요. 일본의 근현대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일본은 알 것 같으면서도 알기 힘든 점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일본 근현대사를 연구해온 서울대 박훈 교수의 책 메이지 유신을 설계한 최후의 사무라이들은 그런 점에서 새롭게 다가옵니다. 사무라이들이 새로운 세상을 설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사무라이라고 하면 칼을 차고 명성황후를 시해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에도 막부 말기에는 독서하는 지식인 사무라이가 많았습니다. 들어본 적 있을 사카모토 료마, 이토 히로무비도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에도 막부 성립 이후 조선 등에서 퍼진 유학을 접한 사무라이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전투 대신 천하대사의 정치에 뛰어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18세기 말 홋카이도에 러시아인이 내려오자 이를 예의주시합니다. 또한 정보력도 대단했는데요. 네덜란드를 통해 미국의 페리 제독이 올 거라는 것도 이미 1년 전에는 알고 있었습니다. 유학의 전파가 사무라이들이 정치에 눈을 뜨게 만들었다면 다른 이유는 없었을까요? 사무라이는 지배층이었습니다. 에도 막부 시대 경제는 급격히 성장합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의 혜택을 입지 못한 계층은 정작 사무라이였습니다. 특히 18세기 말 19세기 하급 사무라이들의 경제적 궁핍이 아주 심해집니다. 그러니 사무라이들이 출세한 일도 없고 그저 주군이 맡긴 자잘한 사무나 보며 쥐꼬리만한 녹봉을 받아 근근히 살아나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오히려 에도 막부 시대 농민들의 생활 수준은 제법 높았으며 농민들을 위한 여행 가이드북도 대량 출판될 정도였어요. 임진왜란 이후 수립된 독국과 막부치하에서 일본은 급속히 발전하며 이미 무시할 수 없는 강국이자 부자 나라가 됩니다. 다도, 가부키, 기모노 등 일본의 전통 문화는 대개 이때 형성되었어요. 인구 규모를 보면 발전상을 알기 쉽습니다. 수도였던 에도, 지금의 도쿄 인구는 100만 명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은 약 20만 명 정도입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인구 100만 명 도시는 청나라의 베이징 등 몇 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사카, 교토도 모두 인구가 30만 명이 넘는 대도시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증기선이 등장합니다. 많은 병력과 무기와 상품을 운반할 수 있는 증기선의 등장으로 일본은 순식간에 안보상 위험한 지역이 됩니다. 섬나라라는 게 오히려 악조건이 된 것입니다. 에도는 항구 도시였고 에도만 입구는 대단히 좁아서 몇 척의 증기선이면 손쉽게 봉쇄할 수 있었습니다. 에도 막부는 여러 번들의 항명을 막기 위해 배를 건조할 때 큰 배는 건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자연스레 증기선의 출현은 엄청난 위협이 된 것입니다. 서구 열강의 출현은 군사적 위협을 의미했고 무인 집단인 사무라이는 본능적으로 전쟁 위기를 직감하며 승산을 냉혹하게 계산합니다. 이 격동의 시대를 살다 간 네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시다 쇼인, 사카모토 료마, 사이고 다카모리, 오쿠보 도시미치입니다. 그들은 각각 29, 31, 49세, 48세의 생을 마칩니다. 요시다는 처형당했고 사카모토와 오쿠보는 암살당했으며 사이고는 전사했습니다. 이들이 살았던 시대가 얼마나 격렬했는지 말해줍니다. 먼저 요시다 쇼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쇼인은 스스로를 광인이라 불렀습니다. 지성을 다했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이 그의 신조였어요. 쇼인은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가 죽은 직후부터 세상은 움직입니다. 메이지 유신의 주인공은 조슈번, 사스마번, 도사번 등 변방 세력입니다. 조슈번은 기시 노부스케, 아베 신조 수상 등을 배출했으며 조선 통감과 총독도 이곳 출신이라 우리와 악연이 깊어요. 사무라이의 창검술 집착은 종교적인 것이었으나 쇼인과 류마는 전통을 끊고 해군 양성의 절박성을 간파합니다. 역사의 갈림길은 이런 데서 비롯되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일본이 섬나라라서 해외와 소통이 쉬웠을 것 같지만
일본인이 해외로 나갈 수 있었던 유일한 통로는 쓰시마 상인들이 부산 외관에 거주한 경우뿐이었습니다. 이제 사카모토 료마가 나옵니다. 그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소프트뱅크 로고는 료마의 무역상사 해운대 깃발을 본뜬 것입니다. 료마의 뛰어난 점이 자기 번이 아닌 천하로 인식되던 일본을 새로운 유일한 국가로 창출한 것입니다. 건주에 대한 충성을 천황에 대한 충성으로 전환해가는 것. 이것이 메이지 유신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를 탈번이라고 합니다. 손정희는 17세 미국 유학을 료마의 탈번에 비유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것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다 라는 료마의 말을 가슴에 담습니다. 료마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낭인의 상태로 활약합니다. 해군 건설을 이유로 고베에 해군학교를 세우려 하자 에치젠에서 자금 5천냥을 조달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권을 천황에게 반환하는 대정봉환을 결행합니다. 료마는 명랑하고 밝았으며 해외 침략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료마는 도사번 출신인데 도사번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거대한 영지를 새로 받았기에 막부와의 관계가 막말기까지 지속되었습니다. 도사번은 일본 4개 섬에서 가장 작은 시코쿠 섬의 남쪽입니다. 최후의 사무라이라고 불리는 사이고 다카모리, 가고시마가 있는 규슈 사스마번 출신입니다. 사이고 다카모리는 최후의 사무라이이자 근대 일본의 로망으로 불립니다. 비극적이고 멋있게 사무라이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며 죽었기에 최고의 인기를 누리죠. 영화 라스트 사무라이가 사이고 다카모리의 마지막 도전을 배경으로 합니다. 원래 메이지 유신을 지지하며 활동하지만 사무라이들에 대한 차별에 반발하여 반대편에 서게 되는 인물입니다. 여담으로 사스마는 벽지이지만 교류가 활발합니다. 사케 대신 쇼츠를 즐기며 오키나와 아와모리와도 유사한 특이한 술 문화를 가집니다. 영화 노량에서 백윤식이 연기한 인물이 사스마 건주입니다. 그 자손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물로 오쿠보 도시미치입니다. 굉장히 현실주의자였다고 합니다. 무모한 양이운동에 동조하지 않았고 사스마번의 권력을 이용해 막부를 타도합니다. 정한론을 시기상조라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정당 정치의 영국이나 혁명의 프랑스 대신 비스마르크의 프로이센을 모델로 정해 일본의 내시를 다집니다. 후계자 이토 히로부미가 이를 계승해 프로이센식 헌법을 만들게 돼요. 가계도를 보면 요시다 시게로 전 총리는 그의 사위이며 아소다로 전 총리는 그의 현손입니다. 족보가 일본 정계 거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천황에게 대정봉환, 즉 하늘이 정해 잠시 맡아둔 권력을 돌려준 마지막 쇼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지막 장군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굴욕적인 패배를 당했지만 사람 일은 알 수 없는 것인지 유신 삼걸은 메이지 유신이 나고 약 10년 만에 다 세상을 떠나지만 그는 1912년까지 삽니다. 사면 후 공작 자기를 받고 귀족원 의장까지 지내죠. 편안한 말년 사진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의 성공은 걸출한 인물의 역할뿐 아니라 점진적 개혁이 사회를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구세력에 단호하게 대처하되 퇴로는 열어두는 식으로 말입니다. 오도 가도 못할 궁지에 몰아넣는 일은 거의 없었고 이것이 큰 무력 충돌 없이 개혁이 진행된 이유입니다. 실제 에도성을 요시노부가 존왕파에 순순하게 내어줍니다. 이 책을 읽으며 몇 가지 재미있는 점도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천황가는 성씨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로이토, 아키히토 같이 이름만 있습니다. 또 일본인들은 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흔한 성인 사토, 스즈키, 다카하시, 다나카, 와타나베라도 전체 2%를 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인이라도 이름은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왜냐면 성으로도 충분히 구별되기 때문에 성만 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요즘은 일본을 친구 같은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제 노제팬이 있었는가 싶어요. 실제로 일본의 친구라는 한국어가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어로 친구는 도모다치인데 하기 지역 사투리로는 찡구라고 합니다. 조선말의 친구에서 왔다고 스스로들 말하고 있습니다. 조선 어부들과의 해상교류 과정에서 들어온 말이라고 하네요. 아이러니한 점은 하기씨는 조슈번의 본거지입니다. 아베 신조, 그의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 이토 히로부미 등이 그 지역 출신입니다.
정말 가깝지만 알쏭달쏭한 나라. 이 책으로 일본 근현대사를 살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박훈 교수의 책에서는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일본을 더 잘 알아야 우리가 과거를 더 잘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경쟁에서 일본을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하고 일본의 근현대사는 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 책을 소개하였습니다. 이곳 서울 동물원 입구 호숫가에는 조명화 의사 기념비가 있어요. 대만 타이베이에서 히로히토의 장인이자 육군 대장인 구니노미야를 독을 바른 칼로 찔러 처단했다고 합니다. 1928년의 일입니다. 그리곤 그의 24살의 젊은 나이에 대만에서 순국합니다. 그 옆에는 조병옥 선생의 동상도 있습니다. 두 선생 모두 일제시대의 독립운동을 위해 인생을 바친 분들입니다. 잊지 않는 것만으로도 역사는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동물원 호숫가에 온다면 한번 들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